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소변검사 2탄, 지난 시간에 화학적 검사에서 다루지 못한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검사가 무엇이냐? 요 시험지봉을 통해서 알아보는 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시험지봉에 이렇게 색깔이 소변이 다음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이 색깔의 변화 정도를 이 기계가 읽어주는 그런 검사 항목인데요. 검사 항목은 총 제가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해석하도록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 담독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바로 소변 빌리루빈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리루빈은 적혈구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분해가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게 분해되고 나서 간으로 이동을 하면 간에서 직접 빌리루빈으로 대사가 되고 이 직접 빌리루빈이 담즙을 통해서 담관을 통해서 배설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담관이 막혔을 경우에서는 이게 장으로 배설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다시 역류를 해서 이게 결국에는 신장으로 순환하면서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고 그게 소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빌리루빈이 2에서 3까지 올라가는 경우에 한해서 소변에서도 빌리루빈이 보인다. 즉 소변에서 빌리루빈이 보인다. 어떤 걸 시사하냐? 간 담독에가 막혔거나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유로빌리노겐과 교차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로빌리노겐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빌리루빈도 마치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통풍약, 피임약, 이뇨제, 스테로이드, 썰파계 약물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실제로 빌리루빈이 없는 상태인데 빌리루빈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비타민 C를 막 과량 복용을 했다거나 아질산염이 존재하거나 소변이 빛에 오래 노출돼 있을 경우에서는 빌리루빈이 이렇게 빌리버딘으로 전환되거나 여러 가지 검체 시약에 문제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빌리루빈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유로빌리노겐도 간 담독의 문제를 시사하는데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인데 가령 유로빌리노겐은 직접 빌리루빈이 이제 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빌리루빈이 유로빌리노겐으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유로빌리노겐은 대부분은 이제 장벽을 통해서 재흡수가 되지만 하지만 일부는 간으로 들어가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빌리노겐 같은 경우는 담독에가 막혔을 경우에선 빌리루빈만 오르고 유로빌리노겐은 안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로빌리노겐은 보통 간접 빌리루빈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유로빌리노겐은 언제 가짜 양성 실제로 보이느냐라고 한다면 빌리루빈만 증가하는데 이것도 역시 유로빌리노겐과 교차 반응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이 PAS나 설포나마이드 계열의 약제를 복용을 했을 경우에서도 가짜 양성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가짜 음성을 보이는 경우는 빛에 오래 노출될 경우에서는 유로빌리노겐이 유로빌린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질산염과 함께 있을 경우에서는 검체 시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인에서는 유로빌리노겐과 빌리루빈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적혈구가 용혈되고 즉 녹아내리는 그런 질환에 의해서는 유로빌리노겐은 증가하는데 소변에 있는 빌리루빈은 음성을 띠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용혈이 되면 직접 빌리루빈보다는 간접 빌리루빈이 올라가게 되고 간접 빌리루빈이 나중에 장에 이렇게 내려가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유로빌리노겐이 형성되면 그것에 의해 증가되는데 이 소변 빌리루빈은 직접 빌리루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용혈 시에는 이 유로빌리노겐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담도 폐쇄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 장 안으로 애초에 빌리루빈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유로빌리노겐이 음성이고 빌리루빈은 양성을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교차 반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증가하면 이 빌리루빈도 똑같이 증가할 수 있고 이 담도 폐쇄에서는 사실 빌리루빈만 증가해야 되는데 이 유로빌리노겐도 함께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교차 반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소변 검사의 한계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당뇨와 합병증을 검사하는 데 쓰이는 지표로서 혈당, 이 혈당이라고 하지만 사실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얼마나 이제 소변에서 검출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냐? 당뇨병의 선별 검사로 이 사람이 당뇨를 진단받지 않았는데 소변에서
이 포도당이 검출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당뇨의 선별 검사로 활용을 해볼 수 있겠고,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될 경우에서는 이 혈중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포도당이 소변에까지 검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혈당이 180 이상인 경우에서는 소변으로 당이 배출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어떨 때 가짜, 실제로는 혈당이 없는데 혈당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냐, 포르말린을 사용했다거나 표백제 같은 것들이 검체통에 묻었을 경우에서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포도당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요 비중이 증가했다거나 소변에 케톤이 있어야 된다거나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복용을 했을 경우에서는 검체의 시약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있어야 되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스피린, 항생제, 레보도파 같은 이런 약제에 의해서도 가짜 음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케톤체라는 건데, 케톤체가 뭐냐, 지방산이 산화됐을 때 생성되는 최종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지나치게 포도당을 못 쓰는 경우에서는 그 다음으로 이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방의 대사된 최종 물질이 이 케톤체라는 거죠. 그래서 케톤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내 몸이 포도당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 포도당이 없거나 포도당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상태. 그게 언제냐? 바로 당뇨의 합병증인 다이아베틱 케토엑시드, 케톤산증 같은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기아, 지나치게 내가 포도당 섭취가 적을 경우에서는 지방산이라도 써서 내 몸의 대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케톤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소변의 산도가 낮거나 요 비중이 증가하거나 이런 약물에 의해서 가짜 양성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한 아세톤 같은 것들은 공기 중에 쉽게 증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검체를 방치하면 케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단백뇨는 어떤 경우냐, 제가 단백뇨는 따로 영상을 자세하게 찍을 예정인데 일단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단백질은 사실 소변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검출됐다라고 한다면 콩팥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데, 사실 우리가 요 시험지봉, 이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 화학적 검사에서는 알부민만 검출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소변에 있는 단백질은 3분의 1은 알부민이고 3분의 1은 타몰스 단백이고 3분의 1은 면역 글로불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이 증가하는 질환, 멀티플 마이엘로마 같은 그런 질환에서는 우리가 사실 단백뇨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요 시험지봉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을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단백뇨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인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단백질의 양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값이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검사의 이 지표가 하나라도 나온다, 2 플러스 이상으로 나온다, 2 포지티브 이상으로 나오면 추가적으로 정량 검사를 시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검사에 한계가 있는데, 바로 알칼리성 소변이 있다거나 요비중이 증가했을 경우, 혹은 방부제가 묻었을 경우, 세정제가 검체에 묻었을 경우, 혈액이나 농, 정액, 질 분비물이 섞였을 경우에서는 실제로 내 몸에서 단백뇨가 빠져나가고 있지 않는데 단백뇨가 마치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고, 산성 소변이 있다거나 요비중이 감소했다거나 다발성 골수종, 아까 이런 질환에 의해서는 실제로 단백뇨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혈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혈뇨는 신장부터 요도까지 모든 소변길의 출혈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광뿐만 아니라 요도, 신장에 요로 결석이 있다든지 암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서는 이 소변을 통해서 소변에 그 적혈구가 보일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요 시험지봉 검사에서 이 적혈구가 있는 것처럼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미오글로빈이나 혈색소의 반응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침전물 검사를 해봤는데 요 시험지봉 검사에선 분명히 양성이었는데 현미경으로 봤더니 적혈구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방금 횡문근 융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혈색소 질환에 의해서는 사실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겠고,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기간 중에 그런 하열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소변에 어떤 적혈구가 검출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심한 운동을 했다거나 탈수에 의해서도 혈뇨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사실 콩팥에 문제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판독 시에 주의할 점은 가짜 음성, 즉 요비중이 높거나 단백질이 많거나 소변이 산성이거나, 이 비타민 C가 참 문제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검사 전에 반드시 중단을 하셔야 돼요. 한 3, 4일 이전에는 중단을 하시고 나서 이 소변 검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변 검사의 화학적 검사 파트 나머지 부분을 영상을 진행을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침전물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